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4살 먹은 아들이 있는 30대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주신 아파트에서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학가에서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희 친정은 좀 부유하게 사십니다. 친정아버지 형제들은 칠형제이신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중 막내이세요. 큰아버지와 고모들은 직업이 한의사도 계시고 성형외과 의사도 계시고 개인사업도 하시고 뭐 어쨌거나 직업들이 모두 평범하지 않으셔서 경제력도 짱 좋으십니다. 또 아버지 형제들은 우애가 좋으셔서 모임을 자주 하시는데 60살이 넘은 저희 아버지를 이뻐해 주시면서 우리 막둥이 또는 우리 애기라고도 부르십니다. 그 덕에 저희도 막둥이 자식이라면서 아주 이뻐해 주시며 갈 때마다 용돈을 주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용돈을 더 주셨는데 가끔 성인 남자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오는 경우도 있었네요. 그래서 저희도 받기만 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명절에 친정 어른들께 세뱃돈이라고 드리면 코 묻은 돈을 어떻게 받냐면서 마음만 받겠다며 몇 배는 더 얹어주시는데 저희야말로 친정에 가면 횡재하고 논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남편도 입에 귀에 걸려서 결혼 초에 시어머니께 자랑 아닌 자랑을 해서 저희가 친정 행사 갈 때마다 용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친정 다녀오고 다음날 봉투를 확인해보면 희한하게 봉투에 95만원, 46만원, 25만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금액을 바로 확인해본 게 아니니까 희한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고 주신 거니까 받아서 은행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런 식의 봉투들이 자주 들어왔네요. 그래서 처음엔 잘못 세워 넣어주셨나 하고 생각하며 이상했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의심스러운 일이 생긴 건 저희 아들 돌잔치를 가족끼리만 했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친정 가족들을 모셨고 시댁 쪽에는 시어머니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거의 안 오셨지만 저희 친정가족들만 모였는데도 많은 인원이 되어 돌잔치를 무사히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돌잔치 끝나고 집에 오니 정말 파김치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남편이랑 돈가방은 저희 장롱에 넣어놓고 그날은 그렇게 세상 모르게 잤네요. 다음날 남편이랑 돌잔치 돈 봉투를 확인하는데 또 180만원, 90만원, 43만원, 25만원, 16만원 이런 식의 봉투가 수두룩하더라고요. 남편이 이상하다 하면서 그렇게 돈을 세웠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서상 200만원, 10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내지 않나요? 저희 큰아버지들은 저한테 항상 용돈을 주실 때마다 100만원 단위나 10만원 단위를 주셨는데 만원 단위가 나오는 게 너무 이상해서 큰아버지 한 분이 주신 180만원짜리 봉투를 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넣으셨냐고 그랬더니 큰아버지 말씀이 더 넣어주고 싶었는데 200만원 밖에 못 넣어서 미안하다며 나중에 용돈을 더 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가만 보니 금반지 케이스도 5개에서 1개가 안 보였습니다. 제가 의아해하자 남편이 왜 그러냐고 해서 아니라고 얼버무리며 봉투 앞에 금액을 써놓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으며 누군가 가져갔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은행에 가서 돈을 세어보니 봉투에 써져 있는 금액과 또 틀렸고 금액이 커서인지 100만원 정도의 거액이 비는 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다른 돈이라면 남편을 의심해 보겠는데 설마 자기 아들 돌잔치 돈을 훔쳐갈 거라는 생각은 안 했고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의심하게 되었네요. 어쨌거나 심증은 있고 확인할 만한 단서가 없어 화는 났지만 남편 모르게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 후 몇 주 후 제가 친정 행사가 있어 다녀오겠다고 시어머니께 거짓말을 하고 아이와 둘이 친정에 놀다 왔네요. 시어머니가 용돈 많이 받았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날 주는 것 몇 개 받아왔다고 둘러댔고 제가 가방 안에 봉투 5개를 만들어 장롱에 넣어놨습니다. 또 시어머니 모르게 안방에 카메라도 설치하고 아무렇지 않게 저녁 먹고 아이 재우며 저는 자는 척을 하며 기다렸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네요. 그렇게 아침에 바로 일어나 가방을 확인해보니 가방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가방 안에 돈 봉투는 제가 넣은 금액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 깨워 앉아보라 하고 녹화된 카메라를 돌렸더니 시어머니가
저희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도둑고양이처럼 가방을 들고 나가서는 5분 후에 다시 들고 제자리에 놓으시더라고요. 당황한 남편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동안의 일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떻게 남도 아닌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서 도둑질을 하는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전 도저히 앞으로 아무 일 없듯이 시어머니를 볼 용기가 안 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남편이 아침부터 시어머니에게 따지려는 거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이야기하자며 남편을 달랬네요. 저녁 때 퇴근하고 모여 앉아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요즘 돈 필요하신 곳이 있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냐며 너희들이 매달 주는 용돈 50만 원에 먹여주고 재워주기까지 하는데 돈이 필요 없다 하시면서 눈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이 정말 없냐고 제가 화를 내니 좀 당황해 하시면서 없다고 끝까지 잡아떼시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된 장면 바로 보여드렸더니 그냥 막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내쫓지 말아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무조건 시어머니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저희 가방에 손을 대셨냐 물어보니 우물쭈물 하시다가 시집간 신우 성형수술을 해주느냐 며느리 물건에 손을 댔다는 뜻밖의 소리를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딸의 상황이 너무 안쓰러워 이런 무술짓까지 했다고 하시며 상황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용인즉 어느 날 신우가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신우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신우는 산후 우울증이 더욱 깊어졌고 아이 낳고서 본인의 몸이 망가져서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어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미처 외모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콤플렉스였던 가슴 확대 수술을 남편과 상의도 없이 그 몇천만 원의 큰 돈을 겁도 없이 카드빚을 내서 했다고 하네요. 신혼에는 외벌이 가정으로 남편이 일반 직장 다니면서 엄청 빠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신우 남편은 신우가 가슴 수술한 것도 너무 놀랐지만 앞뒤 생각 없이 그 많은 카드빚을 내서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상황을 만들어 이혼이기까지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우가 매월 카드가 연체되어 빚에 시달리고 또 남편에게 매일 시달리는 딸이 너무 안쓰러워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으로 신우의 카드빚을 다 갚아줬다고 합니다. 근데 신우는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 보톡스 수술, 쌍꺼풀 수술, 광대 확대 수술을 끊임없이 시어머니를 의지하며 먼저 수술을 했고 카드를 긁어댔으며 결제날이 되면 시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때를 썼다고 하네요. 그런 시어머니는 딸이 안쓰러워 저희 집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돈으로 계속 급한 거를 꺼주다 보니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합니다. 평소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검소한 분이었고 저희가 용돈 드리면 그거 하나도 안 쓰고 통장에 모아 놓으셨다가 저희에게 다시 용돈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말 시어머니를 남편보다 더 믿고 따랐는데 배신감과 충격에 전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평소에도 제 지갑에서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 단위로 돈이 없어졌지만 긴가민가 했고 나중에 보니 장롱 안에 모아놓았던 상품권과 제 결혼 예물까지 손을 대셨더라고요. 그냥 집안에 뭔가 없어졌는데 하는 건 모두 시어머니가 신우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친할머니가 반지 한 돈 해주지도 못할 망정 아들 집에서 도둑질을 하는지 또 그 와중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집안에 성형외과 의사가 있지 않냐면서 소개시켜 달라고 하시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신우가 최근 코 성형 수술을 했는데 잘못되어서 지금 재건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집에서 우울증이 더 심해져서 시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괴롭혀 너무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시어머니와 시누이 살리는 셈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 애원을 하십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 많이 놀라면서 신우한테 전화하려 하니까 시어머니가 우울증으로도 힘든 아이 더 자극하지 말라고 전화기를 뺏으시며 끝까지 신우 편 드시는 거 보고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병원을 데리고 가셔야지 둘이 해결하라고 저러고 있다가 시어머니는 아들 집에 도둑이 됐고 시누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성형 중독에 우울증에 본인 건강도 망치고 우리 가정도 망가뜨리고 신우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불거덩이에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남편 홀시어머니 아래에서 신우랑 가난하고 힘들게 컸습니다. 남편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로 공부를 정말 잘해 법대 가고 싶어 했는데 시댁에서 뒷받침이 안 돼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고 일반 대기업을 가서 그 회사에서 저는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의 가장이라는 걸 처음 알고 제가 먼저 학과 권유해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결혼 후 커온 가정 환경이 안정적이거나 경제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잘 융합해서 살 수 있다고 말해주셨는데 전 제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다 될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결혼 전 어른들 말이 다 맞는 듯 합니다. 일단은 어머니 얼굴 보기가 힘들어 같이 못 산다고 나가시라고 해버렸네요. 이 서울 한복판에 시어머니 갈 곳 없는 것도 알고 있고 남편도 일단 미우나 고우나 본인 엄마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길 원하겠지만 이젠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원치 않고 너무 뜻밖의 일이라 남편과 사는 것도 차차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